제72주년 광복절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부의 대북 방향성을 밝혀왔는데요. 네, 관련 내용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과 미국이 첨예한 갈등으로 지금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스탠스에서 지금 사실은 이 한반도 위기설도 나오고 굉장히 조급해질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호흡 조절이라든가 중심이 굉장히 잘 유지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메시지거든요. 현재의 한반도 안보 위기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타결을 해나갈 거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결과적으로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좀 자제했던 시기를 보면 대화 통로가 항상 존재하고 있던 시기다. 결과적으로 대화의 그 통로를 열기 위한 노력도 돼야 된다는 건데 전반적인 대북 메시지는 이런 걸 거예요. 대화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추가적인 양보나 그다음에 이 추가적인 제의는 뭐 기대하지 말아라. 일단은 북한의 변화가 먼저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 의원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요약을 하고 싶으세요? 사실 차두현 박사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이 사실 지금 굉장히 이 북미 간의 군사적 충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문 대통령께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북한과 미국 간의 이 군사적, 이 외교적 긴장이 자칫 우리나라에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군사 행동의 최종 결정권이 우리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동맹의 기본 정신이에요. 공유된 위협 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지만 결과적으로 그 군사 행동으로 인해서 가장 일차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게 한반도에서 전쟁은 무슨 일에서 막겠다 이런 의지가 표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죠. 동맹을 이 바탕으로 이 문제를 타결을 해나가되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그 전쟁까지를 불러올 수 있는 군사 행동에 있어서는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그 원칙이 천명이 된 거고요. 다만 이 전제는 이제 이겁니다. 아마 결국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먼저 도발을 했을 경우에도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북한의 이 핵미사일 추가 개발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선제 타격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민들의 의사 그리고 한국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면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이 자체는 미국의 입장에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전자로는 거듭 천명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도 어떤 분명한 좀 신호를 보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도 신호를 보냈고 사실 이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야당에서 코리아 패싱이니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북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든 미국이든 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어차피 가정법이지만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한국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주신 걸 보여줍니다. 네, 그 베를린 구상 방침도 다시 밝히면서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 참가도 다시 한번 제안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별개로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문제고 또한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산가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만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투핵 전략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북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포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천명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 발송에서 이제 운전대로는 이게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실질적으로 그럴 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국내적인 논쟁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중요한 건 물리적인 조향,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핸들을 누가 잡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종의 내비게이터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입니다.
다시 네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길을 일러줄 수 있는 항법 장치,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겠다라는 쪽에 보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을 지고 그걸 네네. 하는 게 아니라 제재든 아니면 대화든 가장 다른 국가들에 앞서서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겠고 이걸 가지고 설득해 나갈 거다. 이런 방침들이 오히려 더 강조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베를린 구상 같은 경우에 저는 오히려 애초에 걱정을 했던 거는 지금 이 차원에서 우리가 대화를 너무 강조하다 북한의 추가적인 기존에 했던 거 이외에 제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 걱정도 했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 면에서 제가 중심을 굉장히 잘 지키셨다고 얘기를 한 게 결국은 기존 정신들은 반복이 되고 있지만 이 상황 자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초조해서 어떤 대화 제의를 할 거다 아니면 또 추가 제의를 할 거다 이런 인상은 주지를 않았거든요. 네. 이건 아마 북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로 다가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뭐 최근 위안부 합의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에서 뭐 역사 문제를 덮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이 이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일본의 매번 내각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이 위안부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국내에서 많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도 사실 뭐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의 정서를 좀 이해를 해달라는 측면으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일본이 이것을 받아들일까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오늘 뭐 일본 지금 상황을 보듯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물론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 전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태평전쟁 당시 사망자 가운데 뭐 일반 병사들도 이제 같이 합사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 뭐 우리 주변국, 일본 주변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있어서는 또 굉장한 분노를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양국의 한일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본 정부 역사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올바른 역사 의식이 사실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먼저 극복돼야 될 장애물이고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죠. 네, 자 그럼 이 오늘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어떤 반응 보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베를린 구상이 나왔을 때 반응하고 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고 네네. 추진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김정일 시대에는 굉장히 반가운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흡수 통일 당하는 걱정은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거기에 대해 저항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하고 공통 분모가 생겨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북한의 이번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아마 신베를린 구상 나왔을 때의 반응하고 거의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의 긴장 국면을 계속 올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겠다라는 제스처는 보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긴장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기존의 반응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 현재 상황이 사실 이제 북미 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괌 타격이 시작되면서 북미 양국 간에 사실 말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좀 작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공개된 북한의 그런 김정은의 활동들을 보면은 예. 굉장히 전략군을 방문하면서 이제 뒤에 뭐 여러 가지 지도들이 걸려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타격 계획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예.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면서 김정은이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 저는 어떤 한 발 일일까요? 물러선 걸로 봐요. 왜냐하면 뭐 북한의 입장은 한 발 물러섰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네. 수위 조절을 한다는 건데요. 네. 저는 괌 타격 얘기가 9일, 10일 나올 때 얘기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그 당시에 만약의 경우 논리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구석 두 개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괌 타격을 포위 타격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예. 얘기했고 이거를 8월 중순까지 김정은에게 보고할 거다. 그러니까 검토하다가 끝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고해서 김정은이
뭐 내가 대승적인 입장에 찾겠다. 지금 이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나오게 되면 물러날 구성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재미있는 건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8월 중순까지 완성을 해서 김정은한테 보고하겠다. 예. 아마 한 8월 17, 18일까지도 일반적으로 중순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 나오고 나흘 만에 지금 계획 수립해가지고 보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고하고 김정은이 굉장히 계획은 잘 만들어졌는데 내가 미국이 어떤 짓 하는지 더 보고하겠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이제 낯살 얘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흘 만에 보고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북한이 빨리 준비해서 보고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네네. 혹시라도 16일, 17일 지나는 동안 자기네들이 해놓은 괌 타격 괌 포위 타격 발언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이 어떤 군사 행동 전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이 전략 괌 타격 보고받기 그 전까지는 또 김정은이 자맹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도발 전에 자맹을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글쎄요, 근데 그 일반적인 패턴인 사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그게 사실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북한의 그런 사정이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아무래도 북미 간의 말폭탄 돌리기가 너무 한계점까지 다다랐다는 데 대해서 북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상황 관리를 위해서 약간 톤다운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북한이 뭐 앞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의 입장도 좀 몇 가지가 전해졌어요. 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괌을 공격한다면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미 영토에 대해서 아니면 영토 근해에 대한 어떤 그 공격적인 행위는 전쟁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미 국방장관의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큼 거세게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바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섞어가지고 그다음 매시티 장관이 했던 얘기는 지금 외교적 수단이 우선이다. 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행위를 실질적으로 한다면 이거 전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라는 거지만 네네. 결국 그 안에 숨어 있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혹시라도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외교적인 수단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봐야 되겠죠. 네. 예, 뭐 앞서 조셉 던퍼드 미 합동 참모의장도 우리나라를 다시 찾기도 했는데 외교 경제적 압박 실패 시에 군사 옵션을 고려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노력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예. 얘기하는 게 군사 옵션이라고 얘기될 때요. 그 보통 이 군사 옵션이라는 얘기가 국방부 측에 나오는 얘기가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서요. 다인 컨셉이라는 게 있어요. 예. D, 디플로매틱, 외교, 그다음에 I, 인포메이셔널, 정보, 그다음에 M, 그게 군사, 밀리터리, 그다음에 E, 이코노미라죠. 그러니까 외교, 정보, 그다음에 군사, 경제적인 모든 옵션들이 다 있어요. 예.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이제 군사적인 옵션이 있다는 건데 문제는 군사적인 옵션은 타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상 네. 공세부터 고강도 무력 시위, 그 다음에 정보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김정은한테 어떤 심리전을 구사하는 이것들도 다 군사 옵션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군사 옵션 검토한다 그러면 이게 선제 타격이다. 이런 우려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일단은 좀 멈춤 태도를 보이면서 네네.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체제 수호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군인 집회를 여는 등 내부 결석에 지금 외부 정세를 활용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이제 유엔 제재를 이제 당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뭐 당장은 이제 이 제재 네.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북한은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내부를 단결을 해놔야지 최소한 동요를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괌 타격을 꺼낸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뭐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같은 북한의 중요한 그런 수출품들이 만약에 막히게 된다면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제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는 덜하겠지만은 그만큼 내부에서 적지 않은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긴장 관계를 동원해서 내부도 결속을 시키고 또한 미국에 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 김대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